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농센터 소장 이우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구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류정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녹센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7쪽부터 35쪽입니다. 27쪽 농업인 중심의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가의 금융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두 개 분야 14개 사업에 249억 8,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노경쟁력 제고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험 미가입건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연장권은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한 시행계획 수립권은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하여 농촌 지역 인프라 조성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53억 1,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의 국도비 지원 건의는 경기도에 사업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소유주의 계도 기간을 거친 자발적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구축입니다. 고령에 따른 농기계 지원 확대하고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하여 3개 분야 17개 사업에 334억 6,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원예작물 등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개 분야 14개 사업에 62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지원을 위하여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등 4개 분야 7개 사업에 109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덕면 덕목리 등 노후 소규량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고잔 석정 황산지구 대교육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설계 변경 시 합당한 사유에 한하여 변경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36쪽 농촌 지도체계 구축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고객중심 농촌 지도 사업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을 5개 분야 2억 3,38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교육관 내 집기료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은 2026년 1월에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빅데이터 기반의 전문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은 2024년도에 관련 교육을 16회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총 14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입니다. 자립형 학습단체 육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 지도자의 사회 축성 등의 4억 7,6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쪽 미래농업 대응 전문 농업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슈퍼닌 농업대학 운영 등의 2억 4,7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코칭 중심의 농업대학과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 교육은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44쪽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추진한 운송 서비스는 올해부터 운송비의 60%를 지원하여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이 지적하신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료 지원은 현재 불특성 다수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은 올해 고덕, 청북, 팽성 지역에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기반 마련에 17개 사업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8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반려동물 행사 홍보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항은 2024년 행정부터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관련 사업에 33개 사업에 65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이 방역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0쪽 가축분뇨 저하화 및 환경친화형 축산업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54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악취민원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어 악취 저감 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시설장비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금농장, 민성농장 등 도심지 주변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2024년 12월에 지정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농장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여 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고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고품질 슈퍼닝 쌀 생산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48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닝 쌀 생산단지는 4,393헥타르로 지속적으로 농협의 품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소찬, 수찬미 등 신품종 실증 시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기술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디지털 영농기술과 탄소중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량 종자 보급,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50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검역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방제를 위하여 6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오래된 배관을 중심으로 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폐원 등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7농가에 4헥타르에 발생을 하였으며 사과는 2농가, 배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252쪽 기후변화 대응 및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7개 사업에 1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시설 환경의 안정적 유지와 새로운 농작물과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4개 분야에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분석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친환경 미생물과 신축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생물과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281쪽 활력 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과 농작업 안전을 위하여 3개 분야의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권에서는 배, 주스 등을 기술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에서 지적된 타지역 농산물 사용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이 하나여 3년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목적에 맞게 기행생산 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창업권 활성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82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 육성입니다. 도시농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분야에 2억 9,6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 행복한 도시농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농업생태원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의 투입 예산은 총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택꽃 나들이 행사는 기상 악화로 평년에 비해 관람객이 적었지만 행사 전후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 지적하신 토끼 보호시설은 울타리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태원 확대 조성에 대한 건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타상청소와 영업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미편성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버스 승강장 설치는 대중교통과와 점검 결과 보행자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안전 확보 등 사후 조치를 통해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평택 농산물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19개 사업에 35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에서 지적하신 가공식품 품목 다양화를 위해 농촌 자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우닝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광고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농산물 가공품의 슈퍼우닝 상표 등록은 향후 좀 더 추이를 살펴본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못난이 농산물 지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원활하게 해결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9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농가 지원에 6개 분야 19개 사업 46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에서 지적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는
민간 직매장과 협의를 하여 농산물 기준 12%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점은 냉장 쇼케이스를 이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장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0조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실현입니다. 안전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234개소에 275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센터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제안을 시민의 관점에서 적극 수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참 힘드셨죠. 특히 각 부서별로 우리 이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1년 동안 살림해 오면서. 특히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상 이제 이변으로 인해서 농업 분야의 피해가 꽤 많았던 해로 이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기후변화하면서 예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방에 걸쳐서 농업 분야에 피해를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제 냉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폭우, 또 폭설, 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농업 기반 시설이 저희가 70년대 이제에 주로 완공이 되고 그 뒤에 보완이 됐지만 지금 들어서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투자가 네. 이루어져야 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서 새로운 이제 기술이라든지 품목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좀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나가야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 팽성 일원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거를 사진으로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보다도 더 피해된 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었고 한데 여기 다른 데 비하면 아마 적게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대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는 거는 추팔리 마을 쪽하고 객사리 일부, 그다음에 저쪽 화살표 끄트머리가 농협 RPC입니다. 굉장히 지대가 낮고 해서 여러 가지 그쪽 수로도 좁아서 작년에 범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여기 RPC 원안에 있는 게 RPC입니다. 추팔리 들인데 RPC가 처음 질 때부터도 성토를 안 했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좀 많이 본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일산 평상시의 사진입니다. 도로의 사진이고 수로 근처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좌측이 이제 구조물로 된 배수로고 또 우천시에 지금 물이 배수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 요 역시 지금 우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고 다음. 이제 아실 거예요. 추팔리 논하고 그 육묘장 출입구 입구예요. 일부 거의 차가지고 안에 자재를 다 꺼내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역시 농협 자재 판매장 앞이에요. 도로가 다 물로 차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 이제 비가 왔을 때 다 빠지고 난 뒤에 그 위쪽에 수로인데 수초나 이런 게 제거가 아직 덜 상황에서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우수가 맨홀로 범람 역류했던 곳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그 객사리 초입에 땅콩 그 원형 로탈인데 그쪽에 우수가 역류했던 지역입니다. 이거 역시 농협의 자재 창고 내부의 마당이에요. 저쪽에 우측에는 농기계도 보이고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 여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가서 종매장 뒤쪽에 구조물 배수로인데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하우스가 저 보이는 게 종매장이거든요. 배수로가 구조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상 높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물 배수 때문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범람 시에는 양쪽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앞에 검은 그 라인이 구조물 바깥에서 찍은 건데 하우스가 거의 밑에 부분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도 근래에 찍은 건데 아직 수초가 제거가 덜어덜어 안 돼 있습니다. 정비는 대부분 잘 돼 있는데 안 된 부분만 찍은 거예요. 군데군데 좀 안 돼 있고 저게 이제 비가 와서 저 수초가 늘어지게 되면은 배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예상을 좀 해봤어요. 여기는 신공리 1 배수 펌프 수문 쪽인데 끄트머리 안성전 쪽이에요. 안쪽에서 마을 쪽으로 제방뚝에서 찍은 건데 배수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잘 돼 있었겠지만 국지적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서 배수가 안 돼서 저쪽 상류 쪽에 범람이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런데 저쪽에 자세히 보면은 이게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흙이 쌓여 있거든요. 저게 이제 준설토예요. 이제 준설토가 처리 문제가 지금 한두 해가 문제가 아닌데 저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다시 흘러내린단 말이죠. 이제 반복적인 현상인데 예산은 이제 계속 투입이 되는 거고. 저기 준설도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어떤 그 사투장이 평택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근교에는 그 준설도 처리 문제가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기반팀 이우연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골칫거리다. 준설을 해도 저게 2, 3년 뒤에는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처리량 문제를 연구하지면 안 되겠다. 저게 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정상적인 흙이 아니에요. 퇴적물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저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시비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반복적으로 저 예산이 준설 예산이 뽑아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소장님. 네. 예산 얘기만 해주세요. 준설도 예산하고 앞으로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해당 지역은 그 최근 그 집중호우시 그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배수 용량 및 유속의 증가와 기존 배수로 용량 부족에 따른 침수 피해가 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안전총괄과 하수과 농업정책과 한국농업총공사 안성지사에서 현장 조사 및 대책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단기적인 대책으로요. 그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올해 3월에 그 팽성 RPC 뒤편 배수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길이는 한 4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그 팽성읍 일대 그 빗물 관리 그 준설을 지금 현재 아마
금주 중에 아마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요. 한국농어촌공사 그 안성지사에서 그 지난해 12월 그 배수 개선 사업 대상지로 그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그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그 현재 그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년에 최종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해당 지역 그 배수로 말단에 위치한 신궁 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안전총괄과에서는요, 그 침수 흔적들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그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 원인 분석 및 피해 상황 자료 등이 정리가 되면 향후 이를 토대로 그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개선 대책 등 그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이제 예산은 올해 이제 용배수로 준설 전체적인 예산이 3억입니다. 작년 3억이요? 예, 3억. 그 작년에 4억에 조금 1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준설도 처리 비용이 아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준설에 필요한 준설만 들어가는 비용. 예, 장비 장비. 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좀 처리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아요. 논에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예. 저는 논에 자주 다니는데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할 곳이 그냥 보이는 곳마다 준설이 다 필요한 곳 같아요. 이거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평택 농경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농경지 주변에 성토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성토 그렇죠. 지역에서 흘러내는 유사토하고 해서 하여간 저기 준설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메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준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준설이 잘 안 돼 있으면 홍수 대비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 범람하게 되고 그러면 1년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준설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청을 좀 많이 하세요.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닌데 쉽지 않은 문제고 더군다나 예산이 1억 정도 또 깎였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예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급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대책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네.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 대책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궁 배수펌프장은 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은 언제쯤 되죠? 아마 하게 되면은 그 내년 하반기나 그 내후년 정도 아마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 근데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예. 시급한 거거든요. 예, 준설에서는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잘 넘어갔어. 내년에 또 그런다면 그런 뭐 비상 대책은 없잖아요. 퍼내는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비슷한 사례가 이제 서탄 쪽에 네. 이제 배수펌프장이 작년도에 순간적으로 이제 폭우가 네. 오다 보니까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침수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 현장 쭉 보면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임시로 이제 대형 양수 펌프를 한 3, 4개월 정도 임대해서 설치를 거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기존 시설들을 아까 이제 개보수하기는 뭐 200억, 300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단기 임대라도 해서 좀 그때만이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농어촌공사하고 어차피 안성천이 그 수위가 높아지면 물 흐르면 정지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안을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대응책이라도 올해라도 준비를 하셔서 또 뭐 9월에도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직제 우리 기구 및 정원에 보면 우리 저 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8급이
많이 지금 정원보다 적어요. 9급하고 특히 7급 쪽에 많이 치중이 좀 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데 9급이 많이 좀 치중이 돼 있고 해서 우리 또 업무 보는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없으면 괜찮고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좀 낮은 직원들이 이제 각 부서에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업무량이라도 좀 이제 부하가 좀 걸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6급 팀장이라든지 7급 선임들이 네. 원활히 이제 좀 가면서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지 면적이 6페이지에 보면 농지 면적이 좀 줄고 있죠.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주 뭐 급격하게 감소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면서 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10년치 농지 면적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좀 자료 좀 제가 자료 몇 개 요구할 텐데 그거 좀 정리 좀 해서 한꺼번에 그 농가는 우리 농협 경영체 등록되어 계신 분만 농가 인구로 치는 거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면적 이하로 가지고 있거나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농가 인구에 안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파악하고 있지 그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농가 인구는 실제적으로 더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24,000명보다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실제적으로 뭐 농지를 소유하고 뭐 기준 면적 이하보다 하는 분들은 많아서 저희가 35,000명 정도 이렇게 35,00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거의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두세 분이 경영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농업인으로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농지원부라든지 거기에 네, 거기에 돼 등록이 있거나, 돼 있으면. 예, 경영체 등록을 따로 해야 됩니다. 쌀 생산량도 좀 줄고 있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자료에 보면 톤수가 줄고 있는데 이것도 10년치 좀 자료 좀 같이 있으면 예, 예. 되는 데까지 없으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도 줄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10년치 과수도 좀 10년치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후계 농협 그 경영인은 이것도 24년께 없어서 경영인 이거 신청하는 거죠?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이나 이런 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후계농업 경영인은 이제 기존에 그 예전에 말한 후계농업인 이제 경영 자금을 이제 융자 받았던 분들이 이제 임의로 만든 단체거든요. 네.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이제 지금 같으면 신규 창업농이라든지 후계농업 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경영인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고 있는 현상입니까? 전반적으로 농업 인구가 줄고 또 젊은 인구의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이탈자들이 좀 생기고 신규 유입 인원들은 좀 적은데 다만 좀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기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활동이 왕성한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대? 지정년도 2008년도? 우리 시는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돼 있고 13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공백이 생겨요. 14년도부터 자료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선정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휴양마을 됐던 10년 체험마을 동안? 됐던 10년 동안 선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신청을 하지 않았기 아예 때문에 신청이 없었어요? 마을에서 마을에서? 예. 이거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휴양마을 선정이 예, 맞습니다. 예, 도에서 선정되는. 예. 10년 동안 선정이 없었다. 신청이 없었다. 신청이 안 돼서 없었다죠? 최근에 이제
밑에 있는 노양 1, 2 배터마을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네. 저희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거쳐서 대부분 다 선정이 되거든요. 네. 이제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마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정리가 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서류 작성이라든지 많은 부분 도와줘가지고 선정은 되는데 이제 마을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억지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각종 많이 있는데 이 체험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의 임대소 현황을 보고 있어요. 12페이지. 이게 본소하고 북부에 이제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임대료가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임대료가 북부하고 본소하고 제 뒤에 자료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많이 임대되는 그 농기계의 어떤 그 농기계가 그 몇 년도부터 좀 자료를 좀 요구하려다가 몇 년도부터 그 정체돼 있는 건지 굉장히 사용수는 많은데 4대 5대로 사용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농기계를 좀 늘려나가야 되는 건인데 이게 그 자료가 없어서 이따가 넘기면서 이따 여쭤볼게요. 우리 동물도 많이 좀 줄고 있는 현상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사육도 수가 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대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도시 개발되면서 이전하지 못하면 이제 확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줄고 있겠죠, 당연히. 조금씩 줄고 있다고. 요것도 자료 좀 있습니까? 사축 과장님. 그것도 통계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되는 데까지 한번 주세요. 전체적으로 도시 개발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 좀 알겠습니다. 보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축산 동물 관련해서 업체나 시설도 늘어나고 주는 곳이 있는데 동물 약국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동물 미용업이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동물 위탁 관리업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판매업도 좀 늘어나는 거고 이런 변화되는 조그만 산업이 체크가 좀 돼 있는데요. 우리 생태원은 지금 2018년도에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면적이 한 3만 6천 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적에 대한 그 오고 가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기타 만족도라든지 모니터링은 돼 있어요. 좀 꾸준히 뭐 설문조사라든 그런 부분들은 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특히 행사 때는 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높게 나오죠, 대단히.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게 나옵니다. 시설에 다만 대한. 이제 행사 때 주차장 부분들은 네.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여기에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 생태원 운영하면서 네네. 개선 사항이나 어떤 평가했던 자료들이 네.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행사 때는 설문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눠서 끝나드릴 때. 행사 때 네. 그냥 평상시 때하고 나눠서 계절별로. 평상시 때 자료는 그렇고요. 네. 그 행사 때 이제 행사 시민들한테 때만.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네네. 다른 민원, 기타 민원 같은 거 있습니까? 민원은 이제 주로 주차장 행사 때는 이제 주차장이 좁다는 그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개장한 지가 나무들이 아직 수목이 크게 자라질 않으니까 이제 쉼터 그늘이 좀 부족하다 그런 민원들. 그래서 그런 점도 늘상 있습니다. 있었던 민원인데 그건 수목이 이제 자라면서 민원이 좀 줄어들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른 뭐 대체 수목이 크려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 대안 같은 거는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늘 쉼터를 조성을 지금 7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쉼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목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차면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행사 때는 이제 도로라든지 저희 기술센터 활용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면적에 대해서는요. 면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많이 네. 있습니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면적은 이제 뭐 그쪽 오성면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고 확장을 해달라는 이제 요구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8년도에 이제 개장을 해서 쭉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학교나 이런 유치원 위주로 해가지고 농업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에서도 많이 내방객이 옵니다. 그래서 확장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확장할 그래서 수 있는 공간은 있지요. 그것도 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 이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걸로 보고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주변으로 이제 땅을 뭐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겠죠.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과는 틀리지만 이번에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 면적은 뭐 충분한가요? 그 공간이면? 면적은 이제 그 생태원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해서 가는 거고요. 주차 공간은 이제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주변 인근 논을 지금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방문객이 우리 평택 가을 수학 축제 방문객이 있는데 여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없었어요. 그 자료에는. 그게 이제 가을 수학 축제가 그때 23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겁니다. 가을 행사를. 그 전에는 이제 안 했고요. 22년으로 돼 있네. 예. 예, 22년이요. 네. 근데 방문객 수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 투자나 여러 가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방문객 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네네.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평이해요. 늘상. 그죠? 네. 35만 뭐 안쪽에서 늘 연간 방문객이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집계는 어떻게 해요? 집계는 저희가 이제 피플 카운터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센서에 의해서 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저쪽 저희 이제 기술센터 쪽 그쪽에서 또 본관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이제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 없이 전반적인 거 앞에만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20분씩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슈퍼닝 브랜드 인증은 이 절차가 좀 어떻습니까? 인증 받는데 절차가 각종 그 과수 품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연도 말에 그 다음 연도 슈퍼닝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제 업체에서 농협이라든지 뭐 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유통과 직원하고 이제 기술보호과 관련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인증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인증서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 인증 갱신. 기간은 1년이에요. 예, 1년 내에서 갱신하고 갱신하면서 예, 예. 대부분 뭐 거의 뭐 갱신이 되고 갱신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보조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쌀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보호과에서 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자재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 또 유통과에서는 이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포장지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뭐 마케팅 같은 게 행사를 위해서 이제 외부 뭐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그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요. 뭐 다른 품목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필요한 이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관련 과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늘 지금 행감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국별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행감 자료를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방법을 이 수록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앞에 여러 가지 2월이나 여러 가지 공사 사업 변경된 것들 건들 등등 여러 가지 보고서에 들어가기 전에 표제부를 만들어 총괄 표제부가 있어야 되겠다. 총괄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제부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건 이제 일률적으로 각 국에서 상의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안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표제가 만들어져서 행감이 좀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고 자료 요청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반드시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행사에 금방 말씀 주신 모니터링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정도는 좀 의견이 제시가 좀 돼 주셔야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그거와 어떤 앞으로의 우리 평택시의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걸 갖고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행감을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고 알차게 하려면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해야 되겠다. 반드시 표제부 만들고 평가 만들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 그다음에 각 부서의 어떤 그 부서장의 생각도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토대로 해서 서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는 일상적일 때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거는 업무보고 때 하고 정말 행감으로 집중할 수 있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도 방향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 국별로 상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행감 자료가 바뀌어야 되겠다.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흑백이라도 좋은데 좀 선명하게 책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틀린 행감, 제도적으로 틀린 행감이 의회에서도 시정이 될 법은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시 좀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